우리는 모두 돈의 바다 위에서 항해합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 빠르게 나아가지만 때로는 거친 폭풍에 휘말려 길을 잃기도 합니다. 이 혼돈의 바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줄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예측하고 매번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시장의 파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돈의 본질과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부자의 본능을 일깨웁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눈덩이처럼 불려나갈 수 있는 3가지 지혜와 6가지 투자 전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측이 아닌 대응의 지혜, 그리고 운이 아닌 실력으로 당신의 부를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일강 보이지 않는 손, 환율과 외국인의 비밀. 이야기는 우리 경제의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의 환율에서 시작됩니다. 돈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우리에게 환율은 마치 시시각각 변하는 바람과 같습니다. 한 전문가는 환율과 국내 주식시장, 즉 코스피 지수가 놀랍도록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환율이 급락하면 코스피가 오르고 반대로 환율이 급등하면 코스피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현상 뒤에는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들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한국 원화를 달러로 바꿔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의 수요가 급증하여 환율이 치솟게 됩니다. 동시에 대규모 매도는 주식시장의 하락을 부추기죠.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게 되어 환율은 하락하고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을 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수많은 경제 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걷어차듯 팔아치우자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식시장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환율과 주식시장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어야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한 방향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율의 변동성은 비단 주식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물가, 금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까지 거대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한 전문가는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대출 부담을 가중시켜 부동산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안정되고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 2022년에는 환율이 1,480원까지 급등하며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치 미친 듯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우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안정되거나 하락하고 있고 이는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로 이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강 덜 깨먹는 지혜, 바닥과 고점을 잡으려는 유혹. 시장의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투자자는 덜 깨먹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시장을 예측하여 바닥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것은 모든 투자자의 꿈입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그것은 운의 영역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경험을 빌려보면 과거 달러를 팔아 잠실에 아파트를 샀을 때 그는 시장의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가격이 더 떨어져 한동안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바닥과 고점을 잡으려는 허황된 꿈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즉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시장의 극단적인 심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장이 최악의 공포 상태에 빠졌을 때 용기 있게 자산을 매수하고 반대로 최악의 탐욕 상태일 때 조심스럽게 매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팔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덜 깨먹는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한 전문가는 금리와 환율, 그리고 국내외 시장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 수익률에 따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 3분법 2는 한국 주식, 달러 예금, 미국 주식에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한국 주식은 코스피 200 ETF 달러, 예금은 소풀이라는 달러 MMF ETF, 미국 주식은 S&P 500 ETF에 투자하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과거 25년간 연평균 8%의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활용하여 한쪽 시장이 부진할 때 다른 쪽이 방어해주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간 손실이 3번 정도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 4분법 여기에 금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더 높이는 전략입니다. 한국 주식, 달러 예금, 미국 주식, 금에 각각 4분의 1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금은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KRX 금물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전략 또한 연평균 8%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금값의 변동성 역시 존재하므로 무조건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자산 5분법. 여기에는 한국 국채를 포함합니다. 한국 주식, 달러 예금, 미국 주식, 금, 한국 국채에 각각 5분의 1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채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안정적인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더욱 낮춰줍니다. 국채 10년 선물 ETF에 투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전략은 연평균 7%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연 변동성은 6% 수준으로 낮아져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3강 이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돈의 지혜. 돈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민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있다면 이민을 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전문가는 그의 경험을 통해 이민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합니다. 여유돈 15억 원, 즉 100만 달러를 가지고 이민을 고민해본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공통적일 것입니다. 그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밴쿠버, 몰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심지어 미국 LA까지 다양한 지역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만한 나라가 없구나라는 현실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호주는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하고 뉴질랜드는 인구 400만 명의 작은 나라로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다소 심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는 집값이 비싸고 외국인 취득세가 높으며 홍콩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어 헝쿠버라 불릴 정도입니다. 몰타는 1년 중 절반 가까이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나라이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문화권이라 생활 방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말할 것도 없이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미국 LA에서는 폭동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전문가는 나이가 들수록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젊을 때라면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는 우리만한 나라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욕하면서도 정이 들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결국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이죠. 이처럼 이민이라는 거대한 결정에도 돈과 삶의 질, 그리고 문화적 적응이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한 전문가는 다시 한번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궁극적인 전략은 올레더 포트폴리오 중립형입니다. 이는 한국 주식, 달러 예금, 미국 주식, 금, 한국 국채, 그리고 미국 리츠에 골고루 투자하는 6분법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연평균 수익률은 7% 정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 변동성은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집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해는 15년에 단 2번 정도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준수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덜 깨먹는 투자법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미래 위험에 대비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 속에서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폭락장에서도 큰 손실 없이 버텨내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덜 깨먹는 투자가 곧 실력이라는 것이죠. 4강부의 심리, 돈이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 우리가 돈의 바다 위에서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지혜와 함께 부의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살아있는 인격체이며 우리의 태도에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첫째, 당신의 돈그릇, 즉 수각을 키워야 합니다. 한 전문가는 수각 이론을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설명합니다. 수각은 물을 담는 돌그릇처럼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당신의 철학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돈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당신의 수각은 커지고 더 많은 돈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더라도 항상 일정 수준의 돈이 당신 안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손실과 이득에 대한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행동 경제학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이득보다 손실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2천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2천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작은 행복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을 선호합니다. 200만 원을 한 번에 주기보다 100만 원씩 2번에 나눠주는 것이 상대방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해해야만 투자 결정 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금전적인 관점의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처럼 쉽게 번 돈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낭비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번 돈은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소중히 다룹니다. 돈의 원천이 그 돈의 활용 방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의 제목도 우리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만 원을 잃어도 영화표 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화를 다시 보기 망설이지만 현금 만 원을 잃은 사람은 쉽게 다시 영화표를 삽니다. 마음속의 계좌를 나누어 돈을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시장 예측의 허상을 버리고 대응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하여 대박 수익을 내는 것은 운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흔들리지 않고 덜 깨먹는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곧 실력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부자를 만드는 건 운의 영역일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지키고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은 실력의 영역이다. 우리가 겪는 경제적 불안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강박과 완벽한 성공만을 좇는 조급함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돈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안의 욕심과 착각을 직시하며 돈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